예, 방금 소개받은 고봉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기 앞에 이제 오신 분들이 어쩌면 굉장히 전문가도 계시고 아니면 굉장히 초보자도 있는데 번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일단 기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을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 사실 번식 농가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경영을 한다면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일간사육, 그 다음에 밖에서 소를 입식하는 비육, 그 다음에 번식하는 이런 세 개가 이제 주류인데, 사실 번식은 송아지 가격이 내리면 아니면 물가가 올린다, 어디든지 우리는 가격 전가를 할 수 없는 맨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 농가는 여전히 가난하고, 그 다음에 번식 농가의 규모가 절대 커지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보면 비육 농가는 과거에 50두 했던 농가들이 지금 500두, 1000두를 하고 있지만, 번식 농가는 여전히 50두가 70두를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은퇴를 하면서 번식 농가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시장에서 송아지, 숫송아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번식 농가가 살아남기 위한 그 어떤 경영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경영을 저는 하이브리드 경영이라고 이름을 짓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하이브리드 차를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하이브리드 차의 장점이 뭐죠? 하이브리드 차는 휘발유로도 갔다가, 지가 가다가 이렇게 계속 고속으로 가다가 남은 전기를 충전을 해서 전기로도 가는 이런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휘발유 차로만 가면 14km를 기름 1리터를 넣어서 14km를 갈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를 쓰면 18km, 많게는 20km까지 갑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완전히 절감할 수 있어서 우리 쓰는 사람한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번식 농가도 이제는 하이브리드 경영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번식 농가들은 생각하는 게, 내가 얼마나 좋은 정액을 써서 여기서 소를 개량하는가,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최고 좋은 정액을 써서 시장에다 소를 내다 팔 때 정액 값으로 웃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좀 그런 비싼 송아지를 받자. 이게 번식 농가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송아지 한 마리가, 암송아지가 이렇게 커서 새끼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4개월 걸립니다. 번식 농가의 가장 맹점이 그 기간이 길다는 거죠. 근데 24개월 동안 걸려서 모든 송아지가, 암소가 새끼를 낳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번식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집에 가임 암소가 10마리가 있으면 실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송아지가 6.7마리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번식 농가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격이 좀 오른다고 해도 실제 그 송아지 가격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번식 농가가 성장하지 못하고 왜 젊은이들이 들어오면 번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돈이 되면 합니다. 힘들어도. 근데 번식을 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것은 지표 안 봐도 주변에 비육 농가 규모가 큰가, 번식 농가 규모가 큰가, 이것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번식 농가들도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번식 농가들은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시장에 나가면 혹시 질병을 옮겨오지 않을까? 이래서 시장에를 절대 안 나갑니다. 근데 시장을 나가봐야 세상을 알거든요. 시장에는 나가면 송아지가 찐따 송아지도 있습니다. 찐따 송아지도 팔리고 엄청 좋은 송아지도 팔고 모든 게 다 거래가 됩니다. 시장에 답이 있는데 시장에 안 나가거든요. 제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난 송아지를 키워서 이 소가 다시 새끼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4개월 걸리는데, 시장에 나가서 지금 시장에 나가면 암송아지가 12개월짜리가 많습니다. 그 12개월짜리 암송아지를 사가지고 와서
2달 동안 안에 수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2달 그리고 나서 4달 있으면 임신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만에 이걸 시장에다 다시 내다 팔 수도 있고 임신으로. 그러니까 번식 농가의 회전율이 낮은 거를 그런 것으로 커버를 해야지만이 우리 번식 농가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에서 내가 난 암소를 키워서 이걸로 새끼를 냈고 이렇게만 운영하다 보면 번식 농가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 차에 배터리가 달려있고 휘발유를 떼는 엔진이 달려있듯이 우리도 농장에 이런 가변 2가지 엔진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번식 농가도 성장할 수 있고 어려울 때도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소를 잘 키우는 기술 이전에 저런 경영을 좀 배웠으면 쓰겠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 지금 들어와서 고생 엄청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자가 들어올 때 청년 후계농이 들어오면 5억을 대출을 합니다. 근데 5억을 대출 받으면 땅 사서 축사 지으면 축사 한 동 짓습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에서. 근데 경기도에서는 땅도 못 삽니다. 그 땅도. 그래서 청년 후계농들이 들어와서 축사를 짓고 났는데 소를 넣을 돈이 없어요. 설령 소를 넣었는데 소를 축사 한 동을 지었으면 빨리 그 공간에 소를 채워야 되는데 그 축사 안에다 소를 3마리 넣어놓고 자기가 한 마리씩 번식해서 불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언제 공간이 채워지냐? 저처럼 머리 하얘질 때 그 공간이 채워집니다. 이게 번식 현실입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한 분이라도 있어 저한테 반론을 펼쳐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번식 농가도 이제 하이브리드 경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4.5m 곱하기 보통 축사들이 4.5 곱하기 9m 이렇게 10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칸에 소를 3마리씩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저 안에 소가 몇 마리 있을 것 같습니까? 하이브리드 경영을 하면 저기서 몇 마리를 출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60두를 출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저게 가능합니다. 실제 이 자리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농장 규모를 안정화시킨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이브리드 경영을 꼭 김정수 사무관님 앞으로 이런 거를 좀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에 좀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이브리드 경영이란 겁니다. 내 집에서 내가 소를 100% 나은 것만 키우려고 생각하지 말자. 이 생각을 바꾸는 순간 농장의 경영 상태가 저는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음성 공판장에서 전국 한우 능력 평가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3등 한 소가 707kg가 나왔습니다. 아니 707kg. 3등이 707kg가 나왔고 1등은 550 몇 킬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등이 9,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등부터 12등까지 들어간 소들을 보면 등심이 다 140이 넘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자유채식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채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호동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게 자유채식입니다. 이게 정밀사양입니다. 저는 제가 소를 키우는 날부터 송아지가 태어나는 모든 송아지의 체중을 다 쟀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 그 송아지의 체중을 다 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지금 퀴즈를 하나 낼게요. 맞추시는 분한테 이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송아지 3개월 때 이유를 하게 되면 엄마로부터 태어나서 3개월 때까지 엄마 젖을 먹고 중간에 사료 좀 먹고 이렇게 컸을 때 하루에 송아지가 몇 킬로 정도 크는 게 우리나라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농가들의 송아지 평균은 700g 큽니다.
한우 육종 농가들의 송아지 평균이 지금 올해 800g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육종 농가 84농가 중에 4농가가 1.2kg까지 키우는 농가가 나왔습니다. 1.2kg를 키우는 농가가 어떻게 크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장에 번식 농가는 송아지를 내다 팔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귀에다가 이표를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표를 송아지가 태어난 뒤에 노 교수님이 쓰는데 얘기해도 되려나? 4개월 뒤에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날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태어난 송아지한테 제 날짜에 이표를 찍어서 8개월을 키워서 시장에 나가면 다른 소하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다른 소는 강호동인데 8개월 키운 정식으로 찍은 소는 저 같은 소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100만 원 이상 덜 받습니다. 이거 못 보셨어요?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8개월을 키워서 12개월을 키운, 그러니까 4개월을 키운 송아지만큼 키울 수 있다면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하루에 1.2kg를 크면 가능합니다. 자, 여기 700g 크는 송아지가 있고 800g 1.2kg가 크는 송아지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지금 송아지가 있는데요. 송아지가 2마리가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저 송아지가 지금 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나서 20일쯤 되면 아침에 젖을 먹고 나면 엄마로부터 격리를 합니다. 근데 시설이 좋은 분들은 송아지를 따로 격리하면 되지만 시설이 안 좋으면 그 송아지를 묶어서 엄마로부터 격리하면 그리고 요 격리하는 것을 하루에 3번을 합니다. 그러면 송아지가 배가 고파서 사료를 먹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먹게 됩니다. 그리고 4시간 있다가 엄마 떼어서 젖을 먹이고 다시 들어오면 얘는 조금 있으면 또 사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일 때 이걸 첫 번째 시작을 해서 10일이 지난 30일째 되면 하루에 2번만 엄마 젖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 60일째 되면 송아지가 사료를 3kg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째 송아지 체중을 재보면 하루에 1.2kg씩 큽니다. 그러면 이 1.2kg 큰 소가 도체가 나중에 30개월 뒤에 잘 컸느냐? 궁금하시죠? 오늘 전국 한우 능력 평가대에 나온 소들이 그렇게 큰 겁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 동안 추적 조사를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때 사료를 많이 먹여야 돼요. 송아지 때. 근데 시설이 안 되면 송아지 묶어서 엄마 분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한 겁니다. 지금 저 어린아이가 송아지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한우개량사업소에 있는 노승희 박사라는 분이 몇 년 동안 송아지 크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송아지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래프가 이게 보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때 송아지는 커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6개월 때 사료를 제한해라. 그래서 저도 거새를 키울 때 한때는 2.5kg 제한을 해서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 때부터. 백날 키워봤자 도체중 480에서 500kg입니다. 등심. 제가 아무리 개량을 했어도 등심은 108에서 109개입니다. 그런데 송아지 제한을 풀면 사료 이때 크는 제한을 풀게 되면 등심 160개 쑥쑥 나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등심 170개 나오면 와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어떤 멤버들 사이에서는 등심 170개 나와도 170개 나왔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자유채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번식 농부의 최대 난제가 뭐냐면
번식하는 분들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번식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송아지 설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태도 어렵습니다. 근데 태어난 송아지를 살리는 그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송아지가 태어나서 죽는 경우가 뭐냐면 설사로 죽는 게 6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60% 죽이는 송아지 설사를 안 죽이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송아지가 태어나면 모든 송아지는 엄마로부터 먹는 젖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머리에다 딱 심어버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아는 동료, 저 아는 분은 2달 동안에 송아지가 180마리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송아지 2마리 죽였습니다. 그것도 설사로는 1마리도 안 죽였습니다. 저는 1년에 송아지 80마리 생산하는데 설사로는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날은 하루에 7마리까지도 나옵니다. 송아지가 죽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엄마 젖이 부족해서 면역력이 부족했을 때 외부 환경이 춥거나 이러면 금방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발견 못하면 죽죠.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초유를 빨리 먹이라고 합니다. 다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이라고? 어떻게를 알려준 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98%는 송아지가 나오면 일단 바닥에 볏짚을 깔아줍니다. 그러면 엄마가 송아지를 저렇게 핥아줍니다. 근데 저때 송아지가 핥아주라고 놔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들어가서 닦습니다. 근데 저 송아지를 엄마가 핥는 순간 얘는 내 새끼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엄마라는 걸 저때 인식합니다. 30초면 엄마와 자식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송아지가 핥아줄 때 엄마로부터 미생물들이 몸에 많이 전달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송아지가 태어나면 해야 될 요 단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자, 배꼽 소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송아지가 방금까지 어디에 있었죠?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송아지는 모든 영양을 배꼽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얘가 바닥에 딱 나오는 순간 영양을 공급받는 가장 그 중요한 관이 똥바닥에 떨어집니다. 똥바닥에는 어마어마한 미생물, 나쁜 미생물, 균들이 드글드글합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미생물들이 이 배꼽에 붙어가지고 흐물흐물 기어서 송아지 뱃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저 구멍으로 들어간 걸 못 들어게 막아야 됩니다. 이게 배꼽 소독입니다. 스프레이로 뿌리면 되고요. 저 때는 강옥도, 그러니까 요드 7%라고 하는 강옥도를 쓰셔야지 소독이 됩니다. 저때 저 소독을 하게 되면 배꼽이 마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멍이 말라비틀어져서 그러니까 나쁜 세균이 들어갈 수 없도록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8시간 정도 됐는데도 저게 마르지 않으면 다시 한번 뿌려주면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저 배꼽을 통해서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체중 측정을 하는데요. 체중 측정은 이렇게 합니다. 송아지를 안고 가서 저우리에 올라가서 전체 무게를 재고 송아지를 내려놓고 제가 올라가서 잰 무게에서 아까 무게를 빼면 송아지 무게가 나오잖아요. 이게 송아지 무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송아지한테 초유를 추가적으로 먹여줍니다. 저 초유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송아지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송아지 설사로부터. 그래서 집에 송아지가 10마리 있어도 밖에 시간 나가서 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강제적으로 저때 초유를 먹여주는 거거든요. 아무도 근데 저걸 먹일 때 초유를 먹이라 하고 이렇게 먹이면 송아지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렇게 하다가 송아지 죽는 경우가 저걸로 하다 송아지를 안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나와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죽는 송아지가 또 왔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초유를 준다는 것은요, 엄마로부터 부족한 면역물질 IgG를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저렇게 하고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하는 게 뭐냐면 비칸톨이라고 해서 비타민 A, E 이거를 1ml 근육 주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코에다가 호흡기 백신을 이렇게 한번 뿌려줍니다. 왜냐하면 송아지가 아직 호흡기 면역력을 안 타고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 송아지를 이제 다른 애하고 섞이지 말라고 목에다가 누구의 새끼다고 저렇게 표기를 목에다가 일단 주사를 하고요. 요즘 시장에 나가면 그 혈통, KPN을 많이 보고 송아지를 삽니다. 근데 지금 제일 좋은 송아지가 몇 번이죠? 시장에서 가격이 비싸게 거래되는 거. 예? 1416도 지금도 거래되나요? 그건 지나간 정액들 아닙니까? 지금 뭐 1508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송아지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생산자가 내가 1416이라고 해서 송아지를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그러면 1416을 사간 사람이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송아지가 괜찮으면 더 비싸게 가격을 주고 사갑니다. 그렇게 가면 집에 가서 반드시 친자 확인을 합니다. 친자 확인을 해서 안 맞으면 축급에다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섞이지 말라고 저렇게 목에다가 표기를 해둡니다. 인포스 쓰고 근데 시간은 좀 질문은 지금 뒤에 노상근 교수님 일본에서 오셨는데 교수님한테 시간을 좀 드리려면 좀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질문은 이따가 끝나고 나서 좀 해주시면. 자, 이제 송아지를 내보냈어요. 근데 지금 저 송아지가 제가 1.5리터를 먹였어요. 그런데 가서 얘가 엄마 젖을 빱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는 2리터 정도의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젖을 빨아야지 가서 잠을 잡니다. 내가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젖을 먹는 꼴을 못 봐요. 얘는 자고만 있어. 그러면 이 엄마 젖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송아지가 볼 때마다 꼬리 흔들면서 엄마 젖을 빨고 있다. 엄마 젖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리터를 빨고 나서 또 젖을 먹으러 왔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좋은 그 송아지한테 초유를 공급해주기, 추가로 초유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유를 먹이는데 이때 송아지가 많이 죽습니다. 왜 죽냐면 이렇게 관을 이렇게 넣다 보면 이렇게 여기를 한번 다 만져보십시오. 여기 계신 선생님들. 이게 만져보면 울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뒤로 식도가 있습니다. 근데 식도는 절대 만져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유를 준다고 저 간을 넣게 되면 저 기관, 붉은 기관 쪽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송아지는 들어가도 나 지금 울대로 돌았으니까 빼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넣잖아요. 딱 넣고 나서 빼고 나면 30초 뒤에 숨은 그때부터 죽어가다 30분 뒤면 송아지 죽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번식농가는 이걸 해야 됩니다. 송아지가 번식농가는 저 울대를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울대를 저렇게 계속 만지는 연습을 100번, 1000번 해야 됩니다. 저 울대를 저렇게 만질 때는 송아지를 묶어놓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물대 뒤로 아무리 식도를 잡으려고 해도 절대 식도는 안 잡힙니다. 왜? 식도는 너무너무 부드러우니까. 근데 저렇게 잡고 나서 저 물대의 감각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삽입관을 넣게 되면 물대 안쪽으로 이렇게 잡으면 그 관이 잡힙니다. 그 관이 잡힐 때 비로소 초유를 저렇게 먹이면 됩니다. 안 잡히면 절대 저렇게 먹이시면 안 됩니다. 이래야 송아지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저 친구가 청년 후계농입니다. 작년에 청년 후계농이 돼서 송아지 지금 초유 먹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물때 잡고 이제 저렇게 넣습니다. 덜덜 떨면서 1mm씩 넣고 있어요. 떨려서. 근데 어느 날 하다 보면 저게 익숙해지면 송아지를 절대 죽이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달인이 금방 돼가죠. 참고로 저 친구가
제 며느리입니다. 저 친구는 전공이 이걸 하는 친구입니다. 되게 미안하죠. 이거 할 때 반드시 저 호수의 길이가 50cm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위까지 들어가야 되는 짧으면 송아지가 이렇게 흔들면 위가 이렇게 올라서 역류를 해서 기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 길이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우리는 초유를 먹일 때 지금 내년 되면 각 면사무소 이런 데서 초유 보조사업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초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짜 초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초유라고 먹여요. 그러니까 송아지한테 아무리 먹여도 설사하죠. 분명히 저 IgG라고 써 있어야 되고 최소한 저기에 20% 이상이라고 써 있는 것을 먹일 때만이 설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매일 송아지 똥근육을 확인해서 젖으면 뭘 하냐면 전해질을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먹이게 되면 혈관 주사 그 다음에 수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면 번식농가들이 다 복합영농을 하잖아요. 근데 복합영농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수의사를 부르면 수의사가 안 옵니다. 어떻게 오냐? 전화하는 순으로 수의사가 옵니다. 그러면 송아지는 지금 탈수가 돼가는데 오후 8시에 온다. 6시에 온다. 그러면 송아지 죽죠. 그래서 그때 송아지한테 바로 전해질을 저렇게 관으로 급여하면 송아지는 바로 탈수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그 관으로 먹이는 거를 반드시 번식농부가 숙달해야 될 기본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첫 번째, 제가 하이브리드 경영을 번식농가는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송아지를 자유채식을 시켜서 빨리 키우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는 송아지는 다 엄마로부터 젖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젖을 더 먹이자. 그런데 그때 먹이는 방법을 삽입간으로 하는데 울 때를 만지고 나서 송아지한테 초유를 먹이자.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